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요. 환율 관찰국과 환율 조작국으로 나누어서 매년 지정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미국과 거래함에 있어서요. 이익을 너무 많이 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일방적으로 이익을 많이 내는 경우 환율을 조작해서 물건을 싸게 내린 다음에 싸게 그래서 미국에 수출한다. 이렇게 조작을 하면 미국이 국익에 대한 손상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환율 관찰국과 환율 조작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거든요. 환율 조작국이 되면 경제적 제재를 받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어떤 투자를 제한하고요. 그래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켰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율 관찰국은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관찰국 정도는 그냥 관찰하는 정도고요. 조작국으로 갈 위험이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번에 이 환율 관찰국에서도 빠졌습니다. 환율 관찰국은요.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6개국만 환율 관찰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빠졌는데 왜 우리가 외환위기가 걱정이 되느냐. 그 이유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환율 관찰국을 지정을 할 때 3가지 요소가 핵심 기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무역적자를 150억 달러 이상 내지 마라. 우리나라는 380억 달러를 내니까 이게 해당되는 환율 관찰국 대상으로 해당되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2조건 나머지 2조건은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아닙니다. GDP 대비해서 0.5%밖에 안 됩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이거는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는 조건이고요. 외환시장 개입 쉽게 말하면 GDP 대비 2% 이상 8개월 이상 달러를 순매수할 경우입니다. 순매수. 우리는 순매도하고 있죠. 이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 느껴지는 게 뭔가요? 우리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도 안 되고 0.5%라는 건 그만큼 대한민국의 달러가 덜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역 흑자는 많이 내지만 38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지만 경상수지 면에서는요. 대한민국 국경선을 넘어서 달러가 엄청 적게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더 문제는요.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계속 매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달러를 계속 매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외환 보유액이 줄어듭니다.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위기의 폭은 굉장히 클 수가 있죠. 이것은 실제입니다. 환율 감시망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니까 결국은요. 달러 방파제라고 이야기하는 외환 보유액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지금 경상수지가 현재까지 2023년에 보면 109억 9천만 달러거든요. 8월까지 말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경상수지가 적습니다. 2022년 298억 3천만 달러. 올해 아마 작년보다는 적어질 거라고 하지만 12월까지 가면 좀 나아지겠죠. 2021년에는요. 833억 달러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턱없이 줄지요. 예, 그러니까 외환이 달러가 대한민국으로 우수수수수 833억 달러 정도, 10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원래 많이 들어오면 270억 달러 정도 들어온다니까 달러가 점점 부족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달러를 내다 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2021년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2023년 3분기까지 무려 말입니다. 679억 5,800만 달러를 내다 팔았습니다. 왜 내다 팔으냐?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달러를 사들이면서 말입니다. 예, 달러가 시장에 부족하게 만들어주는 게 강함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강하지 못하니까 달러가 부족하니까 시장에다 계속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말입니다. 2022년에는요. 무려 3분기에 175억 4,300만 달러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걱정이 태산이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2023년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 1분기에 21억 달러를 내다 팔았고요. 2분기에도 59억 7,300만 달러를 내다 팔았습니다. 3분기는 12월쯤에 발표가 되겠지만 아마도 말입니다. 아마도 2분기보다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외환은 점점 줄어들거든요. 외환이 줄어드는 거 보세요 여러분. 2년 1개월 새 2021년 10월에 4,692억 1천만 달러가 지금은요 4,128억 7천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2년 1개월 새에 무려 말입니다. 12%나 빠졌고요. 563억 4천만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월별 대비하더라도 9월 대비 10월 12억 5천만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이게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걱정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외환보유고가 지금 줄어드는 것을 보면 근래 들어서 최악입니다. 작년 10월에 4,140억 1천만 달러 이후에 가장 적습니다. 4,128억 7천만 달러니까요. 게다가 말입니다. IMF가 권고하는 수준의 100%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기준으로 97%예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IMF는요. 연간 수출액의 5%, 통화량의 5%, 유동 외채의 30%, 외국인 투자금의 15%를 100으로 잡았을 때 적어도 100에서 150% 수준을 지켜라. 이것이 적정 외환 보유고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같은 경우에는요. 4,680억 달러에서 7,021억 달러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4,680억 달러에서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97%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2005년에 132.6%나 2015년에 124.3%에 비하면요. 지금 적정 외환 보유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 적정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은요. 외환 보유고가 전 세계 9위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외환 보유액은 25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보면 지금 우리 경제는요. 환율 관찰국에서 벗어나서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말입니다. 외환위기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가야 되고요. 특히 말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입니다. GDP 대비 외환 보유액 비중을 보면 대한민국은 25%밖에 안 됩니다. 25% GDP 대비. 국내 총생산 대비 말입니다. 중국이나 대만은 적어도 말입니다. 싱가포르까지는 60%에서 100%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다. GDP 대비 보유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IMF조차도 말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액 걱정하는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처럼 말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큰 나라가 외환 보유액이 이렇게까지 뚝뚝 떨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1997년에 IMF 외환 위기를 맞았었잖아요. 다시 안 오란 보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위기는요. 상존해 있다는 뜻이고 그 위기의 어떤 폭은 점점 좁아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시장을 진짜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가 있으니 걱정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위험의 어떤 저는 속도가 커질 수도 있고요. 그 위험의 속도는요. 어째 보면 말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도 위험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저는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시장을 대한민국에는 위기가 없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가 시장의 위험이 항상 커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면요. 위기에 강한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말입니다. 위기에 강한 대응법이 있어야지 위기에 강한 대응법이 없이 그냥 닥치면 그때 가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생각은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처럼 경제가 말입니다. 들쭉날쭉 하잖아요. 롤러코스터 장세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만큼 위험이 상존해 있다는 이야기니까 저는 이런 위험의 상존은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위험을 스스로 줄여가는 방법 저는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시장의 위협을 더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위험이라는 게 언제든 여러분 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응하는 자세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